자, 갑시다. 언제 비교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재교출이 일어나고 파티션을 해요. 그리고 파티션 할 때 비교가 일어납니다. 근데 파티션 할 때 누구와 비교를 해요? 피벗과 나머지 애들을 비교해요. 그러면 ZI와 ZJ가 언제 비교가 일어날 수 있냐면은 둘 중에 하나가 피벗으로 선택돼야지만 일어나요. 그리고 피벗 선택된다고 해서 늘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피벗은 정렬해야 하는 다른 모든 값과 비교를 합니다. 피벗과 비교된 후에 다시는 피벗과 해당 값을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쪽으로 분할된 이후에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한 번 비교가 일어날 수 있고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두 개의 요소가 있을 때 이 알고리즘 수행되는 동안에 최대 한 번 아니면 빵번이에요. 그럼 언제 빵이고 언제 1이냐? 그걸 좀 더 분석을 해봅시다. 요거를 구해야 1인 확률을 구해야 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을 해봅시다. i는 j보다 작아요. 그래서 zi, zj가 있는데 그 얘기는 zi가 zj보다 작은 애죠. zi는 정렬되어 있을 때 i번째 위치할 애고 j는 j번째 위치할 애인데 j는 뒤에 있는 애고 i는 j보다 앞에 있는 애예요. 그러면 피벗을 zi가 아니라 zj도 아니고 다른 애가 선택이 돼 있어요. 뭐 선택될 수 있죠. ZI, ZJ가 늘 피벗 선택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ZK가 ZI보다 작아. 그럼 ZI와 ZJ는 어디로 갈까요? ZK가 ZI보다 작으면 얘 기준으로 분할했을 때 다 이쪽 가죠. 오른쪽으로 가죠. 그렇죠? ZI, ZJ.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 ZI와 ZJ는 비교가 안 일어나는 거죠. ZK가 ZJ보다 커요. 그러면 둘 다 또 왼쪽으로 가요. 그럼 얘네들은 아직 비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ZK가 ZI와 ZJ 사이예요. 그러면 ZI와 ZJ는 다른 데로 가요. ZI는 왼쪽, ZJ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왼쪽,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는 비교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비교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경우 3이 되면은 둘은 절대 비교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ZI와 ZJ 중 하나가 피벗이 되면 비교가 이루어지겠죠. 비교가 이루어지나? 비교가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이 경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가 있는 애예요. 같은 왼쪽 아니면 같은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경우에 이게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경우 1과 경우 2로 가가지고 그 상황에서 ZI와 ZJ 중에 하나가 피벗 선택되면은 서로 비교가 일어나요. 서로 비교가 일어난 다음에는 피벗은 고정이 되고 얘는 딴 데 가죠. 그러면 다시는 얘와 얘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만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경우 4가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언제 얘가 일어나냐? 그러면 이 i와 j가 비교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zi 또는 zj가 피벗 선택되면은 비교가 일어나죠. 그런데 얘네들이 피벗으로 선택되지 않고 얘 사이에 있는 애들이 피벗 선택이 되면은 어떻게 돼? 비교가 또 안 일어나요. 이 경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애들 중에 얘네들이 선택이 되면은 비교가 일어나고 다른 애들이 선택되면 비교가 안 일어나요. 나머지 애들, Z보다 작은 애들, Z보다 큰 애들은 얘가 1이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피벗 선택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비교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총 애들이 j-i 플러스 1개가 존재해요. 그 중에 zi나 zj가 선택이 되면 서로 비교가 이루어져요. 그 확률은 요 확률이에요. 이해됐어요? 그치. 모든 피벗은 선택될 확률은 같다고 가정했을 때 10개가 있으면 그 10개 중에 그러니까 Z와 J를 포함해서 요 사인 애들이 총 10개면 그 중에 2개가 선택이 되면은 그게 뭐냐면 Z와 ZJ가 선택되면 비교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8개가 선택되면 Z와 ZJ는 영원히 비교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확률은 요겁니다. 그럼 이 확률을 여기다 대입하면 EC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학이 나오는데 이걸 구하는 거예요. 얘를 구하면은 기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총 비교한 횟수. 정렬하면서 전체적으로 비교한 횟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애를 생각을 해보면 i는 1일 때는 이렇게 돼요. 2분의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결론적으로는 2의 2n의 ln 뭐 로그 10 뭐 이런 건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결론 이 로그의 지수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약 그거보다 적은데 이제 최대치로 잡으면 이거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정렬의 그 성능은 n 로그 n이다. 이해됐어요? 제대로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 수학보다도 개념적으로는 랜덤하게 선택을 하면은 25, 75로 분할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은 분할이 두 번에 한 번은 잘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반씩 쪼개지는 것과 비교해서 높이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 비슷하다. 로그 n에 비례한 그 성능을 보인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반은 좋은 분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이 좋은 분할을 해주니까 두 번에 한 번꼴로는 좋은 분할을 해주는 거고. 그거를 생각하면은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로그 n의 끝에 도달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선택하든 늘 이 평균을 거의 보이는 거예요. 기대값이 그러니까 늘 성능이 저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선택을 하면은 우리가 아까 최상의 성능이 보일 때가 언제예요? 늘 중간값 선택하는 거죠. 그럼 늘 중간값 선택하기 위해서 중간값을 찾아야 되는데 랜덤을 선택하면은 그 비용 없이 비싼 성능을 보이는 거죠. 원래는 중간값을 찾아서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야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데 얘는 그 비용을 안 하고도 랜덤하게 선택하면은 늘 비슷하게 성능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좋아? 랜덤 선택하는 게 더 좋지.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중간값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랜덤하게 선택을 해도 그 중간값하고 비싼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우리가 빼고 랜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 구간이 있어요. 그럼 그 구간에서 랜덤 아이를 선택을 해서 이 랜덤 아이를 어디 갖다 놔야 돼? 우리 알고리즘 하면 맨 왼쪽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은 랜덤한 이 left와 right 사이에서 랜덤한 애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 애를 left로 갖다 놔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파티션 알고리즘 돌리면 파티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개적으로. 그러면 빠른 정렬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요일날 나가는 그 다음 숙제에는 빠른 정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빠른 정렬을 간단하게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빠른 정렬을 에 사용된 파티션을 응용하는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정렬 구현하고 나서 그 빠른 정렬 복사한 다음에 조금 응용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뭘 마무리하려고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의 가장 옵티멀은 N-log N이다. 이런 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빠른 정렬도, 합병 정렬도, 힙 정렬도 최적이라는 거지. 그거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 기반을 해서는. 그러면 왜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의 옵티멀이 N-log N이냐? 자, 증명을 또 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되잖아. 비교를 했는데 이 두 개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얘를 고칠 거예요. 비교를 했는데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를 못 발견하면은 알고리즘은 어떻게 돼?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즉 1, 2, 3, 4와 4, 3, 2, 1을 한 번도 비교 안 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이 안 되죠. 그럼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한 번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나요? 한 번만 하면. 첫 두 개를 비교하면 얘도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고 얘도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죠. 우리가 비교했을 때 A와 B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정보는 얘가 얘보다 작다는 거지 얘가 얼마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비교 기반은 A와 B를 비교해서 A가 B보다는 작다, 크다, 같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따라서 뭐 수업하든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비교를 두 번 해도 얘와 얘는 비교를 구분을 못 해요. 1, 2, 1, 3 비교하면은 비교하는 입장에선 차이가 없죠.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는 거고 뒤에 거 두 개 비교하면 여전히 앞에 게 뒤에 게 크다는 거죠. 얘랑 얘는 두 번 비교해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n개의 서로 다른 배열이 있어요. n개의 서로 다른 수로 구성된 배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열이 가능한 모습이 몇 개가 존재하냐면 n 팩토리얼 개가 존재해요. 그렇죠? n 개의 서로 다른 수니까 첫 번째 요소에 하나 갖다 놓으면 나머지에는 그 중에 하나 갖다 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에는 n 개를 놓을 수 있고 걔 하나 쓰면 그 다음번에는 n-개 놓을 수 있고 쭉 곱하면은 n 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서로 다른 데이터는 n 팩토리얼 개가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는 저 n 팩토리얼 개를 다 구분해 낼 수 있어야 정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러면 n 팩토리얼 개를 구분해 내기 위해서 필요한 비교 횟수는 몇 개이냐? 비교 횟수는 몇 개이냐? 우리가 K번 비교를 하면은 이 K개의 서로 다른 입력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 K개. 그러니까 한 번 비교하면 두 개를 차이를 알 수 있어요. 1, 2, 2, 1. 이거는 차이를 아는 거죠. 두 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K번을 비교하면은 이 K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비교할 수, 구분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K번 비교를 하게 되면 이 K번 비교했을 때 n 팩토리얼보다는 커야 n 팩토리얼을 다 분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다 다르다고. 그럼 이 K만 구하면은 필요한 최소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보면은 K는 n 로그 n보다는 같거나 커야 돼요. 그래서 K번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애들이 최소 K번을 비교해야지만 n 팩토리얼 개를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정렬, 비교 기반 정렬의 미니멈은 n 로그 n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n 로그 n이다. 개념은 가능한 데이터 셋이 있는데 이 모든 거를 다 구분해낼 수 있어야 올바르게 정렬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모든 거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비교를 계산했더니 n 로그 n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 기반이 아닌 정렬 알고리즘이 뭐가 있냐? 버켓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버켓 정렬을 여러분들이 F1 문제 하면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F1 문제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한 자릿수죠. 그리고 0부터 9, 10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럼 얘를 정렬을 그냥 해.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돼? n개면 n 로그 n이에요. n 로그 n이 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프리퀀시 배열, 10개짜리 배열을 만든 다음에 한번 쑥 훑어서 0은 몇 개, 1은 몇 개, 2는 몇 개인지를 계산했어요. 그럼 그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야? 5n이죠. 그럼 정렬 끝난 거 아니에요? 5n에 그 정보 있으면 얘를 갖고 정렬값을 하면 0이 10개야. 그럼 0 10번 쓰고, 그 다음에 1이 3개야. 그럼 1 3개 쓰고, 2가 한 번이야. 그럼 하나 쓰고, 그럼 정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개짜리 배열에 있는 그 빈도수 계산하는데 5n, 그걸로 다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역시 5n이면 돼요.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돼? 5n이죠. n 로그 n이 아니에요. 그게 버켓 정렬입니다. 버켓 정렬은 입력 데이터가 알려진 범위 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아까 같은 예제 우리 F1 문제도 버켓 정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켓들을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가 쭉 오면 그 버켓에다가 어느 버켓에 해당되는지 쭉 넣어요. 그러면 이 버켓에 넣는 비용은 5n이에요. n번 쭉 가면 어느 버켓에 들어가겠죠. 근데 아까는 버켓에 0이면 0만 들어가 있죠. 근데 잘못 나누면 요 버켓에
뭐 K개가 들어가는데 그 K개가 막 다른 값들이야. 그럼 또 그 안에서 정렬해야 되지. 그러면 안 돼요. 버켓 정렬은. 그래서 듬성듬성 존재를 한다. 요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인데 100까지 수인데 그 5단위로 한두 개씩밖에 안 나와. 그러면 전체 정렬하는 게 아니라 0에서 5 사이 몇 개 있는지 버켓 만들고 6에서 10 사이 버켓 만들어 놓고 여기다 버켓을 넣은 다음에 그러면 이 안에는 뭐 최대 2개, 최대 1개예요. 그러면 그거를 넣어 놓은 다음에 뭐 2개는 정렬하는데 비교해 보면 되잖아. 그럼 3, 4, 4, 3 이렇게 만들어 놓고 쫙 붙이면 정렬이 돼요. 그게 버켓 정렬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교 기반이 아니에요. 그냥 버켓에 넣는. 근데 그 버켓에 들어갔을 때 그 버켓을 다시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뭔가 또 해야 되면은 그거는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올려놨어요. 피드백 자료에. 그래서 가서 보시면 돼요. 문제는 입력에 n개의 한자리수 정수들이 들어와요. n개의 한자리수 정수들이 들어오고 출력은 주어진 n개의 정수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좀 부족하네. 세 자리 정수인데 짝수들만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주어진 수로 모든 세 자리 정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조합 얘기했는데 조합이란 말 틀린 것 같고 순열이어야 더 맞는 거래요. 퍼뮤테이션.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여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들려는 값을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이제 이 결과값을 저장할 세 자릿수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그리고 얘를 넘겨서 사이즈를 0으로 해요. 이 사이즈는 요 색인이에요. 여기에 절반을 색인 위치, 작업할 위치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0에서 9까지, 여기 렌스까지, 그러니까 요 렌스까지, 그러니까 0, 0, 0, 0, 0, 1, 0, 0, 2, 뭐 이렇게 해서 모든 수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세 개 조합이 되는 모든 수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죠. 사이즈에 0 넣고 들어가서는 또 사이즈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0을 넣겠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은 사이즈가 2가 되니까 0을 넣을 거예요. 0, 0, 0이 나와서 여기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3이 돼서. 그럼 0, 0, 0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는 0, 0, 1, 0, 0, 2, 0, 0, 3 이렇게 출력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 수를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수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0, 0, 0이라는 건 이 디지트 0번째에 있는 수를 3번 쓴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조합이 아니죠. 그러면 밑에 착 갔다가 가면은 내가 어떤 수를 이미 썼는지를 기록해 놔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수를 썼는지. 수를 한 번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순열을 만드는데 수를 한 번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수를 썼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뭘 쓸 수 있냐면 우리 뭐 BFS, DFS 쓸 때 방문했다 안 했다 이거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수를 썼다 안 썼다를 불련 배열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데 뭐만 차이 나냐면 i번째 요소를 썼으면 걔는 스킵하는 거예요. 스킵. 그래서 true로 세팅해놓고 재교체 돌아오면 false에서 다음 갈 수 있게. 그러면 이제는 0, 0, 0은 안 나와. 처음 나오는 게 0, 1, 2가 나와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거에 가깝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만든 게 조금 기분 나쁜 게 이 유스 배열이 우리가 매번 세팅하는 게 딱 3개만 세팅해요. 그쵸? 세 자릿수 만드니까 3개만 세팅해. 그런데 크기는 불련 배열을 얼마나 잡아놨냐 하면은 주어진 n개 크기로 배열을 만들어놨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걔를 조금 개선하고 싶으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셋을 쓰는 거예요. 셋을 써서 아까는 뭘 썼어요? 불련 배열인데 배열의 크기가 n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셋을 쓰는 거예요. 셋. 그러면은 여기서 i번째를 내가 썼으면 스킵하는 거고 i번째를 안 썼으면 집합에 i를 넣고 재교출 둬서 나오면은 i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똑같이 012, 013, 014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려는 수는 짝수이고 세 자릿수이고 맨 앞에 0이 나오면 안 돼. 0, 1, 2는 안 돼. 그리고 결과적으로 뭘 원하냐면은 정렬된 순서로 나오길 원해요. 정렬된 순서로.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는 이제 디지트가 이렇게 내가 정렬해서 놨지만 뒤죽박죽이다. 인 경우에는 저렇게 만들면 막 순서가 뒤죽박죽해서 나와요. 이 조합들이. 첫 번째 요소가 뭔지 0, 0, 0, 1, 2라는 거는 0번째 요소가 100자릿수, 1번째가 10자릿수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냐? 정렬을 해요. 데이터를 정렬하면은 작은 수들이 앞에 오겠죠. 그러면 0, 1, 2, 0, 1, 3, 0, 1, 5 이렇게 만들면은 순서대로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집합에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중복해서 안 만들어져요. 중복을 해서 안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만들었던 수를 또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트를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넣으면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사이즈가 0일 때 사이즈가 0이면은 첫 번째 100자릿수예요. 100자릿수에서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이즈가 0이면 우리가 처리하는 di에서 0들을 스킵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1부터 가겠죠. 1이 없으면 2부터 간다든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거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짠 코드들 중에 내가 피드백한 코드들 보면은 요 if문이 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나? 사이즈가 0이 아닐 때도 저거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문에서 돌아가는데 여기 if문들이 들어가는데 항상 필요한 if문이 아니라 가끔 필요한 if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밖으로 빼낼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럼 이 반복문 안에서는 이 0을 스킵하기 위한 요소가 여기에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짜는 게 맞는 방법. 여러분들 중에 이 if문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반복문을 만들 때 그 반복할 조건문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문은 이 반복 중에 일부의 경우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 경우에도 그 if문이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 쭉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또 하나 뭐냐면은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은 뭘 한 거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111, 222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100짜리에 고려했어요. 그럼 또 들어와서 여기서 시작하면 또 여기 1로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불필요한 거죠. 1이라는 데이터를 100짜리에 이미 한번 검토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100짜리를 처리할 때는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함수는 사이즈를 줘서 사이즈에서 하는 거죠. 100짜리는 100짜리를 계산하는 거고 또 재교출되면은 그 다음에 10짜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짜리를 계산할 때는 이미 한번 썼던 di-1 di와 같은 애들은 스킵하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있어도 스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저 정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솔브하면 통과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정수, 세 자릿수 정수를. 지금 이 num에 들어간 거는 어떤 분들은 값 자체를 넣었어요. 괜찮아요. 값 자체 넣어도 되고. 저는 값 자체를 지금 넣은 게 아니라 색인을 넣은 거예요. 사용된 색인. 수를 만들기 위해 색인을 num에 넣었는데 num에 색인을 넣지 않고 다른 걸 넣어도 되고 저 num을 쓰지 않고 그냥 숫자를 만들어 가도 돼요. 그런데 좀 쉽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num이라는 걸 썼고 저 num에는 디지트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수녀를 만들기 위해 썼던 그 색인을 100자리 수, 10자리 수, 1자리를 색인들을 넣은 거예요. 그럼 그 색인 갖고 원래 필요한 그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답이 이제 나오는 건데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봅시다.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문제는 결국 0에서 9까지만 쓰는 거예요. 0에서 9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0에서 9까지예요. 100자리 수가. 그 다음에 0에서 9까지예요. 그쵸? 그 다음에 0에서 9까지예요. 그럼 끝이야. 이게 전체 돌아가야 될 어떤 예를 들면 0부터 9까지가 다 있어. 그럼 최대 돌아가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내 수가 어떻게 생겨나면 상관없이 모든 세자릿수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얘는 필요 없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는 홀수들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일자릿수 만들 때 홀수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위에서는 디짓을 array sort 했어요. 그거는 이제 n로 n으로 소트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디지트 이 디지트를 이용해서 frequency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0이 몇 개, 1이 몇 개, 2가 몇 개, 그걸 다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개를 줘요. 그러니까 얘가 버켓 정렬이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요거를 구현하면 0에서 9까지를 세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에서 9로 가는데 이 경우도 보면은 얘를 이 안에 넣고 싶은 충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위에서 한 번 하고 반복할 때는 안 해야지 더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0이면 이 레벨이죠. 그럼 뭘 스킵해야 돼? 0을 스킵해야 되죠.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거고 나머지는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2면 나머지는 1씩 가면 되는데 사이즈가 2면 0, 2, 4, 6, 8 이것만 고려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저거를 이렇게 구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리퀀시가 0보다 크면 쓸 수 있는 애죠. 0이면 스킵하는 애고. 그러니까 저 9, 27, 81 이게 다 되는 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있는 애 없는 애 빼면은
실제 트리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퀀시를 빼고 솔브 다시 해서 이 넘버들을 지우고 빼서 하면은 계속 내가 필요한 수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 방법 이해됐죠? 그런데 제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는 이 의도입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만드는 수는 세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는 100부터 999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수는 100, 102, 104 이런 수들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수조사 하는데 내가 전수조사에 대해 만들어야 되는 값, 내가 만들 수 있는 값이 아니라 그 답이 될 수 있는 값이 봤더니 몇 개? 450개밖에 안 돼. 그러면 차례대로 이 450개를 내가 갖고 있는 그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늘 이 n의 크기와 상관없이 늘 450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에서 998까지 가는데 플러스 2씩 전진합니다. 여기서도 뭐만 필요해요? 이 버켓 정렬한 게 필요한 거예요. 버켓 정렬한 각각의 수들의 그 개수를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용해야 되는 애가 used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n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애들 100이다. 그럼 1 하나, 0 하나, 2 하나. 100이면 1 하나, 0 두 개예요. 그쵸? 100이면 그거를 세팅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트된 오타 있네. 카운트가 아닌데. 아니지. used. 카운트. 맞아요. 요 카운트는, 이제 죄송합니다. 요 카운트는 요번에 쓴 거예요. 요번에 쓴 거. 그래서 요번에 쓴 거를 카운트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하여튼, 카운트는 아까 얘기한 그 0을 2개, 2를 1개, 뭐 이렇게 쓴 거를 카운트 해놓고, 이 카운트와 그 우리 입력으로 들어온 거의 카운트를 비교해가지고 카운트가 프리퀀시가 크면 안 되는 거죠. 프리퀀시는 0인데 1이 하나도 없는데 1을 하나 써야 돼. 그럼 못 만드는 거잖아. 그럼 false 주고. 아니면 이제 원래 썼던 카운트를 제자리에 놔서 다음 돌아갈 때는 빵부터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코드 만드신 분도 많은데 여기도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카운트 배열 있잖아요. 뭐 비싼 거 썼어요. 근데 이 카운트를 for 돌 때마다 new 했어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3개짜리를 450번 만들고 있어요. 얘는 별로인 것 같아. new delete를 450번 하는 거예요. 근데 450번 할 필요 없이 카운트 한번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0으로 다 초기화해 주면 돼요. array fields 0 해도 되고 그냥 array fields 0 하면은 10개짜리를 0으로 채우니까 그것도 번거로우면은 여기서 세팅한 거를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use를 하나 더 쓴 거예요. 뭐 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만들 때마다 저 for loop 내에서 내가 매번 뭔가 객체를 생성하나 안 하나. 객체를 생성하면은 이거는 별로인 거예요. 왜? 반복할 때마다 매번 new 하니까 그거 안 좋은 거라고요. 다른 언어도 비슷한 거예요. 그 파이썬 짜신 분 보니까 이거를 또 슬라이싱 해가지고 또 초기화시키고 막 있어요. 그것도 비용이에요. for loop 돌 때마다 450번 그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요 슬라이드 올려놨는데 자바로만 돼 있어요.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고 어제 자바로 만들었고, 이것도 3개 언어 다 만들려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자바로만 요번 거는 봐주시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어는 3개의 조합을 만드는 방법. 근데 3개의 조합을 내가 갖고 있는 수로 만드는 거와 내가 갖고 있는 수가 아니라 요거를 생각해가지고 또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르게 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할 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답으로부터 내가 답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 그건 언제 이게 가능해요? 답의 범위가 얼마 안 되면은 이렇게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말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고 싶으면, 다 좋은데 여러분 코드 보면 2가지를 좀 지적을 하면은 출력이 너무 비효율적이야. 코드들이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 캔성을 불러서 결과값을 불리언 변수에 저장해. 그 다음에 그 불리언 변수를 if으로 비교해서 true를 찍을지 false를 찍을지를 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캔성의 결과를 찍으면 돼. 자바에서는 어때? 불리언 변수 출력하면 그냥 true 문자에 false 문자에 줘요. 이런 flag라는 변수는 불필요한 변수예요. 불필요한 변수를 가급적 안 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우리는 프로그램 경시대에서 1등 하려고 문제 빨리 푸는 거 아니에요. 좋은 코드를 만들어서 통과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좋은 코드를 만드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통과된 다음에는 얘를 리팩토링 해보는 거예요. 리팩토링 한다는 거는 좀 가독성이 떨어진 코드, 불필요한 임시 변수, 또 긴 함수를 쪼개는지 모듈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습관들을 길러야 되고, 전역 변수라든지, 또 파이썬도 전역 변수, 자바 같은 경우에는 또 스태틱 변수 많이 쓰셨더라고. 그거 안 좋아요. 카운트 점 하는데 스태틱 변수 쓸 일 없거든요, 원래. 카운트를 전역 변수처럼 쓴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면은 코드가 좋은 코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올려놨으니까, 이런 경우도 A번도 보면 se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으로 덮었어요. 그러면 재교체해서 다시 오면은 얘를 빼고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if set 했잖아. 그러면 언제 unset 해야 돼? set한 경우만 하는 거예요. 이 set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얘는 unset은 늘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하죠. 우리가 set을 if문으로 만든 거는 필요할 때만 덮어 쓴다는 거잖아요. L자로. 근데 L자로 덮어 썼는데 빼줘야 되지만, 안 덮어 썼는데 빼주면 그건 불필요한 코드죠. 그리고 이 경우도 set을 하나 갖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1-1 줘서 set, unset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set에는 무슨 코드가 들어가 있죠? set에는 범위를 검사하는 코드가 들어가요. 근데 unset은 언제만 unset해요? set 한 경우에만 써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범위 검사 안 해도 돼요. 무조건 unset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set, unset 만들어 놓으면 unset 함수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런 거. 또 C++도 이제 Cout 쓰더라도 불 알파 같은 거 쓰면은 true false 찍어줘요. 그거를 꼭 저렇게 또 true false 찍을 필요 없어요. 여기도 불필요한 변수예요. 그냥 요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들이 되게 다들 신경 안 쓰고 값만 나오게끔 대충 짜시는 것 같은데, 저런 부분도 신경 쓰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짜오는 거예요. 늘 불필요한 변수 도입하고 false true로 출력할 때 if, else 해가지고 저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이에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바꾸려면은 자꾸 더 좋은 코드로 바꿔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이런 코드 안 만들고 바로 이렇게 코드 만들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뭐 결과는 똑같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이제 코드의 퀄리티, 가독성, 클린네스 그거에 좀 신경 써서 그러니까 답도 맞히는 것도 중요하고 알고리즘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알고리즘 문제들을 막 풀어가면서 경시대 1등 하려는 게 아니라 내 코드의 가독성, 내 코드의 그 퀄리티를 높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이건 그 얘기입니다.